치아를 지키려던 그 성실함이 오히려 이를 갉아먹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말이죠. 70대 박철수님은 평생 하루도 빠짐없이 식후 3분 안에 양치하셨습니다. 군인 출신답게 규칙적으로요. 충치 하나 없는 게 자랑이셨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찬물만 마셔도 이가 찌릿했고 결국 치아 뿌리가 드러나며 신경이 노출되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세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50년간 너무 열심히 닦아서 치아를 직접 깎아낸 겁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믿어온 양치 상식, 60대 이후에는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치아가 가장 망가진 분들이 더 열심히, 더 자주 닦으셨다는 사실을요. 문제는 게으름이 아니라 방향이었습니다. 혹시 요즘 양치 후 더 시리다거나 찬물 마실 때 찌릿한 느낌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손에 힘 잔뜩 주고 닦으시진 않나요? 미백 치약 매일 쓰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그런지 정확히 아시게 됩니다.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3가지입니다. 첫째, 식후 양치가 왜 위험한지. 둘째, 어떤 치약과 칫솔이 치아를 망가뜨리는지. 셋째, 밤에 자는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박철수님처럼 평생 잘했다고 믿었던 습관이 문제였다는 걸 아셨을 때 느끼는 그 억울함, 저도 압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바꾸면 됩니다. 이미 다른 치아도 더 이상 망가지지 않게 지킬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고민 남겨주세요.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들 많을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얼마 전 상담실에 오신 74세 박철수님 이야기를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분은 평생 군인으로 사신 분이라 생활이 정말 규칙적이셨어요. 아침 6시 기상, 새끼 식사 꼬박꼬박, 식후엔 반드시 양치. 이게 50년 넘게 지켜온 루틴이셨습니다. 건강검진 받으면 의사들이 칭찬하던 분이었죠. 치아 관리 모범 사례라고요. 그런데 70을 넘기면서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찬물로 입을 헹구는데 이가 찌릿하더래요. 처음엔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심해졌습니다. 냉면 국물 한 모금에 깜짝 놀랄 정도로 통증이 왔고 바람만 스쳐도 이가 시렸습니다. 친구들과 고깃집 가도 눈치 보였대요. 상추쌈 씹다가 찌릿하면 표정 관리가 안 됐으니까요. 얼음물은 아예 입에 댈 수도 없었고요. 삶의 즐거움 중 하나였던 식사가 두려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를 찾아오셨을 때 표정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입을 벌리는 것조차 조심스러워 하시더군요. 검사를 해보니 겉으로는 깨끗해 보였습니다. 플라그도 거의 없었고 잇몸색도 나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충격적이었습니다. 치아와 잇몸이 만나는 경계 부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마치 누가 톱으로 잘라낸 것처럼요. 치아 뿌리가 그대로 드러나 있었고 보호막 역할을 하는 범랑질은 거의 다 닳아 없어진 상태였습니다. 안쪽에 노란 상아질이 훤히 보였죠. 제가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양치는 어떻게 하셨어요? 박철수님이 자랑스럽게 대답하셨습니다. 333 원칙 지켰습니다. 하루 3번, 식후 3분 안에 3분 동안 닦았습니다. 50년 넘게요. 미백 치약도 계속 썼습니다. 깨끗해 보이려고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세균이 갉아먹은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깎아낸 거였어요. 너무 열심히, 너무 자주, 너무 세게 닦아서 치아가 마모된 겁니다. 제 설명을 듣고 박철수님은 한참을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말씀하시더군요. 평생 잘했다고 믿었는데 그게 문제였다니 너무 억울합니다. 눈시울이 붉어지셨어요. 이런 사례가 한두 명이 아닙니다. 국내 연구를 보면 65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9명이 치아 마모나 잇몸 문제로 고생하십니다. 대부분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명확히 아시게 됩니다. 박철수님은 지금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6개월 만에 시린 증상이 거의 사라졌고 냉면도 편하게 드십니다. 어떻게 바뀌셨는지 궁금하시죠? 그 방법을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치아를 빠르게 늙게 만드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온 것들이에요.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식사 직후 양치입니다. 많은 분들이 밥 먹고 바로 화장실로 달려가십니다. 입안이 찝찝하니까요.
그런데 이게 가장 위험합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한국인으로 매일 먹는 김치, 된장찌개, 과일, 커피, 이런 음식들은 산성입니다. 산성 음식이 입안에 들어오면 치아 표면이 일시적으로 약해집니다. 단단한 범랑질이 잠깐 물렁해지는 거예요. 목욕탕에서 오래 물에 불린 피부처럼요. 국내 치의학 연구에서 확인됐습니다. 산성 환경에서 바로 치아를 문지르면 침식 위험이 크게 증가한다고요. 그 상태에서 칫솔로 문지르면 치아 껍질이 그대로 깎여 나갑니다. 범랑질이 벗겨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식사 후에는 물로 입만 헹구세요. 입안의 산성 성분을 씻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최소 30분, 가능하면 1시간 정도 기다리세요. 그동안 침이 나와서 입안을 중화시키고 치아 표면을 다시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양치는 그 후에 하시면 됩니다. 특히 과일, 커피, 김치, 식초 드신 후엔 더 조심하세요. 산성이 강하거든요. 혹시 지금도 밥 먹고 바로 칫솔 드시나요? 오늘부터 바꿔보세요. 두 번째는 강한 힘으로 닦는 겁니다. 깨끗이 하려고 손에 힘을 잔뜩 주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힘을 주는 양치는 세균보다 치아를 먼저 깎습니다. 해외 구강 마모 연구를 보면 과도한 압력이 잇몸 퇴축과 직접 연관된다는 게 확인됐습니다. 68세 이정훈 님도 그랬어요. 깨끗하게 닦으려고 항상 손에 힘을 주셨죠. 결과는 치아 목 부분이 비자로 깊게 패이고 잇몸이 내려앉은 겁니다. 칫솔을 잡았을 때 손에 힘을 빼세요. 진동을 주듯이 부드럽게 닦으시면 됩니다. 칫솔모가 옆으로 벌어질 정도면 힘이 너무 센 겁니다. 칫솔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교체하시면 되는데 일주일 만에 벌어진다면 힘 조절이 필요합니다. 손에 힘 들어가 있지 않으신가요? 지금 확인해 보세요. 세 번째는 미백 치약을 습관적으로 쓰는 겁니다. 나이 들면 치아가 누렇게 변하죠. 그래서 미백 치약 많이 찾으십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입니다. 미백 치약에는 연마제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치아 표면의 착색을 벗겨내야 하니까요. 거친 입자로 치아를 갈아내는 겁니다. 젊었을 때는 범랑질이 두꺼워서 괜찮습니다. 그런데 60대가 넘으면 범랑질이 얇아진 상태예요. 수십 년간 조금씩 닳았거든요. 연구 보고에 따르면 연마도가 높은 치약을 장기 사용하면 치아 마모가 빨라집니다. 얇은 범랑질을 계속 갈아내니 결국 안쪽의 노란 상아질이 드러나요. 역설적이죠. 하얗게 만들려고 썼는데 오히려 더 누렇게 보이는 겁니다. 게다가 상아질은 신경과 가까워서 시림 증상까지 생깁니다. 치약 고를 때 미백, 화이트닝, 강력 세정 같은 문구 조심하세요. 대신 잇몸 케어용이나 시림 완화 치약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성분표를 보시고 탄산칼슘, 규소 같은 연마 성분이 앞쪽에 적혀 있으면 피하는 게 좋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치약 선택하시나요? 다음부터는 연마도를 확인해 보세요. 네 번째는 입마름을 방치하는 겁니다. 침은 치아를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방어막입니다. 침 속에는 칼슘과 인 같은 미네랄이 들어있어서 낮 동안 산성 음식에 약해진 치아 표면을 다시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이걸 재광화라고 합니다. 구강 건조 연구를 보면 침이 부족한 분들에게서 충치와 잇몸 질환 발생률이 훨씬 높게 나타납니다. 72세 최성호 님도 혈압약 복용 후 입마름이 심해지셨어요. 약의 부작용이었죠. 침이 줄어드니 치아가 빠르게 망가졌습니다. 나이 들면 침샘 기능이 떨어집니다. 여기에 고혈압약, 전립선약, 수면제 같은 약들이 입을 더 마르게 만들어요. 밤에 코 골면서 입 벌리고 자시는 분들은 더 심합니다. 밤새 입안이 사막처럼 말라버리거든요. 물을 자주 마시세요. 특히 잠들기 전에 물 한 잔 드시고 침대 옆에도 물을 준비해 두세요. 가습기로 습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입 벌리고 자는 습관이 있다면 약국에서 입 벌림 방지 테이프를 구해서 써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입이 바짝 마르나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대책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이갈이와 악물기입니다. 잠자는 동안의 압력은 생각보다 큽니다. 깨어서 음식 씹을 때는 50kg 정도 힘이 가해지는데 자면서 이를 갈 때는 100kg 이상이 가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 엄청난 압력이 밤새 치아를 짓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치아 목 부분이 견디다 못해 터져나갑니다.
마른 장작을 세로로 누르면 중간이 쪽 갈라지는 것처럼요. 이걸 굴곡 파절이라고 합니다. 비자 모양으로 날카롭게 패이는 겁니다. 야간 이갈이가 치아 균열과 마모를 유발한다는 연구는 이미 많습니다. 문제는 본인이 모른다는 거예요. 자면서 일어나는 일이니까요. 가족이 말해줘야 알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턱이 뻐근하거나 관자놀이 쪽이 묵직한 느낌 있으신가요? 치아 목 부분을 손톱으로 살짝 긁어보세요. 비자로 날카롭게 패여 있다면 이갈이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증상이 있으면 마우스가드, 그러니까 스플린트 장치를 고려하세요. 밤에만 끼고 자면 치아에 가해지는 충격을 흡수해줍니다. 무시하고 넘기면 마모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턱 뻐근한 날 많으신가요? 그렇다면 한번 점검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이제 이런 위험을 줄이는 구체적인 방법을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5가지 습관을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하루 일과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박철수 님이 실제로 6개월간 실천해서 효과 본 루틴입니다. 먼저 아침 루틴입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화장실로 가지 마세요. 부엌으로 가서 미지근한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십니다. 밤새 말라있던 입안을 적셔주고 잠자던 침샘을 깨우는 겁니다. 너무 찬 물은 치아에 자극이 될 수 있으니 미지근하게 드세요. 물을 마시고 나면 입안이 촉촉해집니다. 이 상태에서 아침 식사를 하세요. 드시는 동안 침이 계속 나오면서 음식물을 씻어내고 산성을 중화시킵니다. 우리 몸이 알아서 하는 자연스러운 방어 작용이에요. 식사 후에는 칫솔 찾지 마세요. 물로 입을 헹굽니다. 30초 정도 세게 가글하듯이 우물우물하세요. 입안 구석구석 음식물 찌꺼기를 씻어내는 겁니다. 2~3번 반복하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딱 1시간 기다리세요. 신문 보셔도 좋고 가벼운 스트레칭 하셔도 좋습니다. 이 시간 동안 침이 나와서 치아 표면을 다시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1시간 후에 칫솔을 드는 겁니다. 아침에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뭔가요? 오늘부터 물 한 잔으로 시작해보세요. 칫솔은 어떻게 쓸까요? 부드러운 칫솔을 선택하세요. 시중에 나온 칫솔 중에 초극세모, 부드러운 모라고 쓰인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걸 고르시면 됩니다. 칫솔모가 뻣뻣할수록 치아가 많이 깎입니다. 치약도 중요합니다. 미백 기능 없는 일반 치약이나 잇몸 케어 치약, 시림 완화 치약을 쓰세요. 치약은 콩알만큼만 짜면 됩니다. 많이 짠다고 더 깨끗해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거품 때문에 제대로 안 보이고 대충 닦게 됩니다. 손에 힘을 완전히 빼세요. 칫솔을 쥘 때 연필 쥐듯이 가볍게 잡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치아와 잇몸 사이에 칫솔모를 살짝 대고 제자리에서 진동을 주듯이 닦습니다. 옆으로 쓸지 마세요. 위아래로 털어내듯이요. 한 부위에 10초 정도씩 머물면서 천천히 닦으시면 됩니다. 급하게 세게 닦는 것보다 천천히 부드럽게 닦는 게 훨씬 낫습니다. 전체 양치 시간은 3분 정도면 충분해요. 점심 루틴은 타협입니다. 점심 드시고 1시간 기다렸다가 닦을 여유가 없는 분들 많으시죠? 외출 중이거나 친구들과 식사하실 때도 있고요. 그럴 때는 과감하게 양치를 생략하세요. 놀라셨나요? 식사 직후 급하게 하는 양치보다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산성 상태에서 치아를 긁어내는 것보다 그냥 두는 게 덜 해롭다는 겁니다. 대신 물로 입을 꼼꼼하게 헹구세요. 화장실 가서 물 머금고 세게 우물우물하는 것만으로도 음식물 찌꺼기는 충분히 제거됩니다. 그리고 자일리톨 껌을 하나 씹으세요. 자일리톨은 충치균을 억제하고 침 분비를 촉진합니다. 껌을 씹으면 침이 많이 나와서 입안을 씻어주거든요. 외출 중 양치가 부담되신 적 있으시죠? 이제 편하게 물 헹굼과 껌으로 해결하세요. 저녁 루틴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루 중 가장 신경 써서 관리해야 하는 시간이에요. 자는 동안 침 분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잠들기 전 양치가 정말 중요합니다. 저녁 식사 후 1시간 지났다면 욕실로 가세요. 시림 완화 치약이나 잇몸 케어 치약을 콩알만큼 짭니다. 아침처럼 손에 힘 빼고 부드럽게 닦으세요. 이때는 시간을 충분히 들이세요. 한 부위씩 꼼꼼하게 닦는 겁니다. 앞니, 어금니, 안쪽, 씹는 면까지 빠짐없이 닦으세요. 특히 잇몸과 치아 사이가 중요합니다. 그 부분에 칫솔모를 45도 각도로 대고 살살 진동을 줍니다. 잇몸을 마사지하듯이요.
치실도 쓰시면 더 좋습니다. 치아 사이는 칫솔이 닿지 않거든요. 치실 쓰는 게 익숙하지 않으시면 치간 칫솔이라고 작은 솔이 달린 제품도 있습니다. 그걸 쓰셔도 됩니다. 저녁 양치 시간은 충분하신가요? 3분에서 5분 정도 투자하세요. 양치 후에는 물로 가볍게 헹굽니다. 너무 세게 여러 번 헹구면 치약의 불소 성분까지 다 씻겨나가요. 한두 번 가볍게 헹구는 게 좋습니다. 불소가 치아 표면에 남아서 밤새 코팅 역할을 해줍니다. 여기서 팁 하나 더 드릴게요. 치아 뿌리가 많이 드러나서 시린 분들은 고농도 불소 치약을 쓰시면 도움이 됩니다. 일반 치약보다 불소가 5배 정도 많이 들어있어요. 이건 처방이 필요하니 전문가와 상담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자기 전에 불소 치약을 바르듯이 쓰면 밤새 치아 표면이 재광화되면서 시림이 줄어듭니다. 박철수 님도 이걸 쓰시고 3개월 만에 시린 증상이 절반으로 줄었어요. 마지막으로 가습기 켜는 거 잊지 마세요. 침대 머리맡에 가습기를 놓고 습도를 60% 정도로 유지하세요. 입안이 마르지 않게 하는 겁니다. 입 벌리고 자는 습관이 있다면 약국에서 입 벌림 방지 테이프를 사서 써보세요. 입을 다물고 자면 침이 마르지 않아서 치아 보호에 큰 도움이 됩니다. 습관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완벽하게 하려다 포기하지 마세요. 한 가지만 먼저 바꿔보세요. 식후 1시간 기다리기가 가장 효과가 큽니다. 그것부터 시작하세요. 오늘부터 바꿀 수 있는 한 가지는 뭔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핵심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평생 믿어온 성실한 양치가 60대 이후에는 오히려 치아를 늙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잘못된 게 아니라 나이에 맞지 않는 방법이었던 거예요.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치아 뿌리가 드러나고 시림과 통증이 반복됩니다. 범랑질이 다 닳아서 신경이 노출되면 음식 씹기조차 고통이 됩니다. 잇몸도 내려앉고 치아가 흔들립니다. 결국 빠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틀니를 해야 하고 임플란트를 심어야 하죠. 비용도 비용이지만 내 치아로 씹는 느낌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더 무서운 건 입안의 염증이 온몸으로 퍼진다는 겁니다. 잇몸 염증균이 혈관을 타고 심장으로 가면 심근경색 위험이 높아집니다. 뇌로 올라가면 치매 발병률도 증가한다는 연구가 있어요. 당뇨가 있는 분들은 잇몸 질환 때문에 혈당 조절이 더 어려워집니다.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다른 치아도 더 이상 망가지지 않습니다. 범랑질 마모가 멈추고 시린 증상이 줄어들고 잇몸 염증이 가라앉습니다. 박철수 님처럼 6개월 만에 냉면 국물 벌컥벌컥 마실 수 있게 됩니다. 치아 수명이 10년, 20년 늘어나는 겁니다. 80세, 90세까지 내 치아로 고기 뜯고 김치 씹고 사과 베어 물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세요? 맛있는 음식 실컷 먹는 즐거움, 친구들과 웃으며 식사하는 행복, 이런 게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병원비도 아낍니다. 임플란트 하나에 100만 원씩 들어가는데 치아 20개 다 하면 2천만 원입니다. 지금 습관 하나 바꾸는 게 2천만 원 버는 겁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단 하나는 이겁니다. 식사 후 바로 칫솔 들지 않는 여유입니다. 물로 헹구고 1시간 기다리세요. 이것 하나만 바꿔도 치아 마모의 90%는 막을 수 있습니다. 박철수님은 지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어요. 얼굴에 생기가 돌고 웃음이 많아지셨습니다. 친구들과 고깃집 갈 때 눈치 안 보고 냉면집에서 국물 시원하게 들이키고 얼음물도 거뜬히 드십니다. 6개월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시작하면 됩니다. 이미 다른 치아도 지킬 수 있고 남은 치아는 평생 건강하게 쓸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 되셨나요? 댓글로 여러분 생각 남겨주세요. 식후 양치 습관 바꿔보시겠다는 분들은 시작이라고 써주세요.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질문 남겨주시고요. 제가 하나하나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변에 아직도 밥 먹고 바로 양치하러 뛰어가시는 분들 있으시죠? 이 영상 꼭 공유해주세요. 카톡으로 보내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의 치아를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도 유익한 건강 정보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한 치아로 맛있게 드시고 활짝 웃으시길 바랍니다.
80세, 90세까지 내 이로 씹는 그 즐거움 꼭 지키세요.